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천문학 연구의 선두, 이제 황윤석. 실학이 불길처럼 일어나 개혁이 무섭게 번지기 시작하던 시기에 태어난 이제 황윤석은 당시엔 생각조차 어려웠던 서양 과학 사상을 수용, 한반도의 새벽을 과감히 열어제킨 인물이다. 산이 낮으면서도 곧은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조동태생이다. 호남파 실학자 이제는 당대 학자들에게 통유로 꼽혔다. 도학과 문장이 탁월한 인물이었다. 학문이 호환하여 성리학을 비롯해 천문, 지리, 역학, 수학, 기하학, 의문학, 고중학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해박한 학자였다. 다양하고도 폭넓은 학덕으로 호남 실학의 줄기를 튼실히 했으며 호남은 물론 조선조 당대 실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제는 5살 때 할머니 김씨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어려운 글은 이웃마을 훈장 백시덕에게 익혔다. 문장이 익숙해진 10살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 63세로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썼다. 이미 16살 때 수학에 관한 저술인 이수심편을 시작했으며 18살 때 이연복의 집에서 자명종을 보고 윤종기를 작성했다. 이제는 이미 21살에 큰 선비가 되어 있었다. 남원의 정우와 함께 사람의 성과 동물의 성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해 논했고 김원행의 문화에 들어가 학문의 규모와 심성의 변을 물었다. 이제와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동문으로는 존재의 위백규가 있다. 이제는 위백규보다 2살 아래였는데 두 사람은 모두 윤봉구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제는 윤봉구 문화에서 천문, 지리, 윤력, 복서, 노장과 불교, 산수 등에 이르기까지 널리 연구했고 위백규는 철저히 고증하는 학문관을 가지고 있어 두 사람은 호남 실학의 큰 맥을 형성했다. 또 장성에 적과할 때는 부사 정경순과 교유하면서 영률, 경제 등에 관한 지식을 얻고 화순 동북에서는 나경적, 나경훈, 안처인과도 교유했으며 나주 염영서 등과도 만나 호환하고 심도 있는 학문을 쌓았다. 이제 이런 폭넓은 교류는 호남 실학 사상의 한 시대적 특징을 이루는데 크게 공헌했으며 조선 후기 당대 실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제 학문의 특징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모든 학문은 경전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고중학적 태도를 나타낸 것이요. 둘째는 학자가 학문을 함에 있어서 어느 것이나 널리 알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박학적 학문 방법을 취한 점이다. 셋째는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은 실제 생활에 응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당시 조정 안에서는 이제가 천문역법의 가장 정통한 이로 알려져 있었다. 1770년 4월 7일 이제는 집경당에 입식했다. 이제는 자신의 저서 이수심편에서 천문학과 수리학에 관한 연구 결과를 서술했다. 총 7권으로 이뤄진 이 책에는 우주 창조의 동양적 해석인 태극도가 실려있고 우주 원리와 작용인 리와 기의 문제, 별자리, 지리 등을 다루고 있다. 이 기록은 중국 역대 학자들의 천문설 중 이제의 마음에 합당한 것만을 뽑은 것인데 천문역법 연구뿐 아니라 동양 고대 천문역법을 사적으로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문헌이 되고 있다. 후학들은 이제 중국 고대 천문학 연구가 전대미문의 업적으로 방대하고 체계에는 일종의 천문학사라고 평한다. 이제는 전형적인 실학자였다. 실학적 학문과 학설에 민감했지만 다른 실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학문은 저술에 그치고 세상에 실제 응용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는 당시 사회의 정책적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가 오늘날 이 지역에서의 위치가 사뭇 큰 이유는 광주를 중심으로 담양, 나주, 장성, 순창 등 호남 전 지역 선비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실학의 뿌리를 튼튼히 한 점 때문이다.